엄기분 원장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무려 석 달 만이었는데요. 중환자실의 모니터가 평소와 다른 파형을 보이기 시작한 건 새벽 4시 반, 어스름한 새벽빛이 엄병원 복도를 물들이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직 간호사 박수진은 처음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지 90일이 넘은 환자의 손가락이 그것도 스스로 미세하게 꺾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거였는데요. 박수진은 황급히 담당 의사를 호출하면서도 눈을 한시도 엄기분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왼손 검지가 천천히 마치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듯이 조금씩 구부러졌다 펴졌습니다. 엄기분이 살아 돌아오려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엄기분은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28년 전 그가 실수로 바꿔버린 이름표 하나가 지금 이 병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엄병원 산부인과 의국. 강마리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당직이었던 것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눈을 감을 때마다 이강세의 얼굴이 떠올라서 도저히 잠이 오질 않았던 거였는데요. 강마리는 의국 소파에 등을 기대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미 식어버린 자판기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는데 마리는 그것조차 마실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삼촌이래. 이강세가 내 삼촌이래. 마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무리 되뇌어도 현실감이 없었는데요. 이강세가 생물학적으로 자신의 삼촌이라는 사실, 그것은 강마리가 태어나서 이제껏 들어본 것 중 가장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마리가 이풍주의 딸이고 이강세는 이풍주의 이복동생이니 강세는 마리에게 있어 삼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계도상으로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마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세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도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눴던 웃음도 그 사람의 손을 잡았을 때의 따뜻함도 다 이 세상에서 지워버려야 한다는 게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마리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목에 찬 시계를 내려다보니 새벽 4시 40분이었는데요. 해가 뜨려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마리는 가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강세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과 절대로 연락해선 안 된다는 마음이 동시에 들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강마리. 갑자기 누군가 의국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풍주였는데요. 혈액내과 과장 이풍주는 자신도 오늘 당직이었던지 눈 밑에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풍주는 마리를 보자마자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딸을 보는 눈빛이었지만 스스로 그 사실을 표현하기 부끄러운 사람의 눈빛이기도 했습니다. 여기 있었어? 왜 안 자고? 잠이 안 와요. 마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풍주는 마리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밥은 먹었어? 아까 구내식당에서 먹었어요. 그래. 또 침묵이었습니다. 이풍주는 그 침묵이 불편한지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했는데요. 마리는 그 모습을 슬쩍 곁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자신의 생부라는 것, 마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풍주도 마리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 사실을 안 지도 벌써 2달이 넘었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사이에는 익숙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쉽게 좁혀지지 않는 28년치의 공백 같은 것이요. 이풍주 과장님. 마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직도 과장님이 제 아버지라는 게 실감이 잘 안 나요. 이풍주가 마리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이풍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았는데요. 마리는 그 침묵을 보면서 쓸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 헤매던 시간이 28년이었는데 막상 아버지를 찾고 나서도 이렇게 어색하다는 게 우스우면서도 슬펐습니다. 천천히 하면 되지 않을까? 이풍주가 결국 말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겠죠. 마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리의 호출기가 요란하게 울렸는데요. 마리가 번호를 확인하니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마리는 벌떡 일어나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네, 강마리 인턴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수진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턴 선생님, 지금 중환자실 와주실 수 있어요? 엄기분 원장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마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중환자실에는 이미 여러 의료진이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신경과 당직 의사가 엄기분의 반응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강마리는 문 밖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 위의 엄기분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안색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했고 모니터의 수치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각막 반사했습니다. 통증 자극의 반응 확인. 신경과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의 눈이 커졌는데요. 이풍주도 어느새 마리 옆에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엄기분의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각성 단계에 진입하는 것 같은데요. 신경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GCS 점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내일 중으로 눈을 뜰 수도 있습니다. 마리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기분이 눈을 뜬다면 모든 것이 밝혀질 터였습니다. 28년 전 이름표를 바꾼 사람, 강마리의 진짜 아버지를 결정짓게 된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엄기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엄기분의 입에서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마리는 복잡한 마음으로 중환자실 유리창을 바라봤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엄병원 산부인과 복도는 오늘도 분주했습니다. 임신부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고 간호사들은 빠른 발걸음으로 이리저리 오갔는데요. 그 복도 한켠에서 강마리와 이강세가 마주쳤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이었는데요. 좁은 병원 복도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걸어오다 서로를 발견한 순간 마리도 강세도 멈췄습니다. 이강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하게 내려앉아 있었는데요. 강세도 마찬가지로 밤을 새운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두 걸음 정도 거리를 두고 멈춰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이강세였습니다. 잘 잤어? 어색했습니다. 너무 일상적인 인사라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는데요. 강마리는 그 말에 잠깐 웃음이 나왔다가 이내 입꼬리를 내렸습니다. 못 잤어요. 나도. 또 침묵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가는 간호사들과 인턴들이 힐긋힐긋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엄기분 원장님 손가락이 움직였다는 거 들었어? 강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오늘 내일 중에 의식을 찾을 수 있대요. 그렇구나. 강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기분이 의식을 찾으면 어떻게 될지 강세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의 진짜 생부가 누구인지 28년 전의 실수가 어떤 것이었는지 모두 밝혀질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질수록
강세와 마리 사이의 거리는 더욱 명확하게 정해지고 말 터였습니다. 강마리. 강세가 마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힘들지? 짧은 말이었지만 마리의 눈시울이 금방 붉어졌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병원 복도에서 선배 레지던트 앞에서 인턴이 우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강세의 그 한마디가 마리가 참아두고 있던 것들을 다 건드려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참아요. 마리가 겨우 말했습니다. 잘 참고 있어요. 강세 씨도 잘 지내죠? 응. 강세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잘 지낼 리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잘 지낸다고 괜찮다고 말하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 알면서도 서로를 배려한답시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환자 봐야 해서요. 마리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가. 강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마리는 강세 옆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강세는 마리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마리의 뒷모습을 바라봤는데요. 마리가 꺾어 들어가는 복도 끝에서 모습이 사라지자 강세는 그제야 벽에 기댔습니다. 두 눈을 감으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마음이 아프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엄병원 원장실. 진기식은 오늘따라 일찍 출근해 있었습니다. 원장실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들이 쌓여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한 장의 서류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엄기분 원장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었는데요. 물론 그 도장은 진기식이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진기식은 서류를 집어들고 들여다봤습니다. 도장의 모양도 서명의 필체도 꽤 그럴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전문 위조범에게 의뢰한 결과물이었는데요. 이 위임장 하나면 오늘 오후 열릴 임시 이사회에서 진기식은 엄기분을 대신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진기식은 엄병원의 원장 대행 자리를 굳히고 나아가 경영권 전체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진기식은 서류를 서랍에 넣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기분, 얼마나 더 자고 있을 생각이야? 그 사이에 이 병원은 내 것이 되는데. 진기식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불안감이 스치긴 했는데요. 엄기분이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오늘 아침부터 병원 안에 돌고 있었습니다. 만약 엄기분이 정말로 오늘 의식을 찾는다면 진기식의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에이, 그래봤자 오늘 안으로 깨어나진 않겠지. 진기식은 스스로 안심시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진기식은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전 10시 이풍주는 마리를 병원 구내 카페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단둘이 앉아 커피를 마시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이풍주는 자신이 먼저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은지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할 말 있다고 하셨잖아요. 마리가 기다리다 못해 먼저 말했습니다. 응. 이풍주가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마리를 똑바로 바라봤는데요. 엄기분 원장님이 오늘 의식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 알지? 네. 그러면 모든 게 밝혀지는 거야. 2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인지 궁금해서. 이풍주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는데요. 마리는 그 질문에 잠깐 생각했습니다. 복잡해요. 마리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엄기분 원장님이 의식을 찾으면 좋겠어요. 원장님이 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사실도 확인되어야 하고요. 근데 그 사실이 확인되면
저랑 강세 씨 사이가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요. 이풍주가 마리의 말에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미안하다. 과장님이 왜 미안해요? 내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이풍주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담겨 있었는데요. 마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복잡했습니다. 이풍주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풍주가 28년 전에 정자를 기증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그 시술 과정에서 이름표가 바뀌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강세와 이런 관계가 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건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운명이 너무 심술궂게 꼬인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마리가 결국 말했습니다. 과장님도 몰랐잖아요. 그래도 과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마리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풍주는 그 말에 묘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감사한 것 같기도 하고 더 미안해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강마리, 네, 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어? 이풍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는데요. 이풍주는 그 말을 하면서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잔을 보다가 창문을 보다가 마리를 봤다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보였습니다. 마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마리에게 너무 오래 갈망해온 단어였는데요. 그 단어를 이 사람에게 쓸 수 있는지 마리는 아직 잘 모르겠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마리가 말했습니다. 이풍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망한 것 같으면서도 그 대답으로 충분하다는 표정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색하지만 나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오전 11시 강민보가 엄병원에 찾아왔습니다. 화가인 강민보는 오늘도 물감이 조금 묻은 손을 닦으며 들어왔는데요. 마리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리야, 아빠. 마리가 강민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강민보는 마리를 보며 어깨를 두드려줬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풍주와의 어색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강민보는 마리를 기른 사람이었고 피가 섞이지 않아도 아버지와 딸이라는 사실이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밥은 먹었어? 얼굴이 좀 야위어 보이는데. 먹었어요. 아빠는 오늘 전시 준비 안 해도 돼요? 너 보러 왔는데 전시가 무슨 상관이야. 강민보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마리는 그 웃음에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았는데요. 두 사람은 병원 밖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힘들지? 강민보가 물었습니다. 이풍주가 아까 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이었는데요. 하지만 강민보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왠지 더 편하게 들렸습니다. 네, 힘들어요. 마리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세 씨 때문에? 네. 강민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했죠. 지금도 좋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감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이 감정 자체를 없앨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이 왜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지. 강민보는 마리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섣불리 위로하거나 답을 주려 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들어줬습니다. 마리는 그것만으로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응, 저 아까 이풍주 과장님이랑 커피 마셨어요. 그래, 어땠어? 어색했어요. 근데 나쁘지는 않았어요. 강민보가 마리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 억지로 친해질 필요 없어. 그래도 그 사람이 제 생부잖아요. 어떻게든 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야.
강민보가 마리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야. 이풍주 씨가 생부라는 게 밝혀져도 나는 내 아버지야. 그건 안 변해. 마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 관계라는 건 시간이 만드는 거야. 마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민보는 그런 마리를 보며 작게 웃었는데요. 그 웃음 뒤에 먹먹함이 담겨 있다는 걸 마리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후 1시 병원 3층 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가 열리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진기식은 자신의 진료실에서 마지막으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위조된 위임장이 담긴 봉투를 서류 가방에 챙기며 진기식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 넘기면 돼. 이사회에서 원장 대행으로 선임되면 그 다음은 식은 죽먹기야. 진기식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진료실 문이 노크도 없이 열렸는데요. 진기식이 흠칫 놀라 돌아보니 간호팀장 최순이었습니다. 최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과장님, 왜? 엄기분 원장님 중환자실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있어요. 진기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원장님이 눈을 뜨셨다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진기식의 서류 가방이 손에서 스르르 미끄러지려 했습니다. 진기식은 간신히 붙잡으며 최순을 바라봤는데요. 뭐,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요. 의식이 돌아오시는 것 같다고. 진기식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요. 오늘 오후 이사회까지 딱 1시간, 그 1시간만 버티면 됐는데. 하필 지금. 알겠어요. 가봐요. 진기식은 최순을 돌려보내고 혼자 진료실에 남았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는데요.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엄기분이 오늘 정말로 의식을 찾는다면 이사회는 열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사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진기식이 가져온 위임장은 쓸모가 없어질 터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게 들통나는 것도 문제였는데요. 진기식은 잠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사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엄기분이 눈을 떴다고 해서 당장 말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닐 테고 이사회는 이미 소집 통보가 나간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사회를 취소하면 오히려 더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가는 거야. 어떻게든 해. 진기식은 스스로를 독려하며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오후 1시 반. 중환자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이풍주, 강마리, 그리고 마리가 연락을 해서 달려온 강민보도 있었는데요. 이사인 엄기분의 딸 엄세아도 어딘가에서 연락을 받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강마리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엄기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엄기분은 아직 눈을 완전히 뜨지는 못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의료진은 계속 반응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엄 원장님, 이풍주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도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는데요. 이풍주와 엄기부는 오랜 동료 사이였습니다. 이풍주는 팔짱을 낀 채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며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신경과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들리시면 손을 꽉 쥐어보세요. 잠시 후 손을 쥐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반응이에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엄세아는 눈물을 터뜨렸는데요. 강마리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눈을 꾹 누르며 참았습니다.
엄기분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눈을 완전히 뜬 건 아니었지만 의식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그 사실이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오후 2시 3층 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이사 6명이 테이블을 둘러 앉았는데요. 진기식도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엄기분이 의식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이미 이사들에게도 퍼진 상태였는데요. 원장님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임시 이사회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 중 한 명인 황병철이 진기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황병철은 처음부터 진기식의 행보를 탐탁지 않게 봐왔던 사람이었는데요. 원장님이 의식을 회복하고 있다는 건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아직 병원 경영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백 기간 동안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대행 체제가 필요합니다. 진기식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회에서 원장 대행 선임 안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원장님의 위임장이 있습니까? 황병철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진기식이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봉투를 황병철 쪽으로 밀었는데요. 황병철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임장을 들여다봤습니다. 황병철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이 도장이 엄기분 원장님의 인감 도장입니다. 진기식이 말했습니다. 이 위임장은 원장님이 입원하기 직전에 저한테 맡기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일정 기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황병철은 위임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다른 이사들을 봤는데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잠깐요, 진 과장님. 황병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위임장의 날짜를 보면 원장님 입원 이틀 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원장님을 뵀는데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진기식의 얼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인감 도장, 제가 알고 있는 원장님 인감 도장이랑 조금 다릅니다. 원장님 인감 도장에는 특이하게 왼쪽 아래 획이 조금 뭉개진 게 있거든요. 오래된 도장이라서요. 황병철이 위임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도장엔 그게 없네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진기식의 귀가 붉어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는데요. 황 이사님, 그건 확인이 필요한. 진기식 과장님, 황병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잠정 보류합니다. 위임장의 진위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사들이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진기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챙기는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잠깐, 진 과장님. 황병철이 다시 불렀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화장실. 진기식이 겨우 말하고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서자마자 진기식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빨리 뛰고 있었는데요. 황병철이 도장의 차이를 눈치챘습니다. 위임장 위조가 들통날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진기식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위조를 의뢰했던 업자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요. 그때 복도 저쪽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마리였습니다. 마리는 진기식을 보고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에서 마주쳤는데요. 마리의 눈빛은 진기식을 향해 날카로웠습니다. 진기식 과장님, 왜? 진기식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사회 하고 계신 거죠? 그게 인턴이 알바야? 알바예요.
마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엄기분 원장님이 거의 깨어나고 계신 거 아세요? 곧 눈을 뜨실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이 직접 병원 경영에 대한 의사를 밝히실 수 있는 거잖아요. 진기식의 눈이 마리를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회에서 원장 대행을 선임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없어요. 원장님이 의식을 찾으시면 직접 결정하실 수 있으니까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구나, 넌. 진기식이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인턴 주제에 이사회 운운을 해? 빠져. 과장님, 마리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위임장 위조하셨죠? 그 한마디에 진기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아까 이사회 시작하기 전에 황병철 이사님이 위임장 날짜랑 도장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 그 말 들었어요. 마리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병원 경영권에 집착하는 것도, 엄기분 원장님이 쓰러지신 직후부터 움직인 것도요. 진기식은 마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마리는 진기식보다 키가 작았지만 눈빛은 조금도 꿀리지 않았는데요. 증거 있어? 진기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모으고 있어요. 마리가 대답했습니다. 진기식의 눈에 무언가 번득였습니다. 위협이었는데요. 강마리, 너 괜찮겠어? 저요? 병원에서 인턴이 이사회 문제에 끼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징계감이야. 해보세요. 마리가 말했습니다. 징계받아도 할 말은 해야죠. 저 원장님 딸 아니어도 이 병원 사람이에요. 이 병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건 막아야죠. 진기식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마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는 듯한 눈빛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당장 마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진기식은 마리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마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강민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아빠, 저예요. 진기식 과장님 일 있잖아요. 이사회 위임장 위조 의혹인데요. 아빠 아는 변호사분께 여쭤볼 수 있어요? 공증 기록 확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마리는 빠르게 말하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오후 3시, 이강세는 진료를 마치고 의국으로 돌아오다 중환자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여전히 몇몇 사람이 서 있었는데요. 강세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장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세아예요. 딸. 엄세아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희미하고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아. 강세는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엄기분이 말을 했습니다. 아직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는 상태가 아니었지만 분명히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세는 유리창 너머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기분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빛이 많이 들어오는지 힘들어 보였지만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는데요. 엄세아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게 보였습니다. 강세는 그 광경을 멀찍이 바라봤습니다. 엄기분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엄기분이 살아났다는 건 28년 전의 모든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강세는 자신도 모르게 강마리를 찾아 시선을 돌렸습니다. 복도 어딘가에 마리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마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세는 다시 중환자실 안을 바라봤습니다. 엄기분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직 초점이 흐릿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강세는 혼자 복도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엄기분이 진실을 밝히면 이풍주가 마리의 생부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은 마리의 삼촌이 됩니다. 법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봐도 삼촌과 조카 사이가 됩니다. 강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가슴은 왜 아직도 이렇게 아픈 건지 강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4시, 엄기분이 의식을 완전히 찾았습니다. 아직 말을 길게 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지만 의료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딸 엄세아의 얼굴을 알아보는 수준이었는데요. 신경과에서는 경과가 매우 양호하다고 했습니다. 의료진이 면회를 허용한 것은 오후 4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엄세아가 먼저 들어갔고 그 다음 이풍주가 잠깐 들어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강마리는 의료진이 아니었지만 이풍주가 데리고 들어갔는데요. 엄기부는 침대에 반쯤 기댄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엔 마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이풍주가 원장님, 이 아이가 강마리예요라고 소개하자 엄기분의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마리, 엄기분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원장님. 저 강마리예요. 마리가 엄기분의 손 가까이에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엄기분은 마리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마리는 뭔가 복잡한 감정을 읽었는데요. 미안함 같은 것, 그리고 오래된 죄책감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기분이 힘들게 말했습니다. 마리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엄기분이 무엇을 미안해하는지 마리는 알 것 같았습니다. 28년 전의 실수, 이름표를 바꾼 것, 그 때문에 강마리의 인생 전체가 달라져 버린 것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원장님, 마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셔도 돼요. 지금은 쉬세요. 아니, 엄기분이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야 해. 오래 기다리게 했으니까. 이풍주가 엄기분 가까이에 몸을 기울였습니다. 원장님, 지금 괜찮으십니까?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아. 엄기분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리를 바라봤는데요. 이풍주. 맞아. 마리 아버지. 그 짧은 말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이풍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리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입술을 꾹 깨물었는데요. 28년 전에 내가 잘못했어. 이름표를. 네. 미안해. 마리한테. 엄기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리는 그 눈물을 보면서 화가 나야 하는 건지 감사해야 하는 건지 슬퍼야 하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복잡했습니다. 28년 전에 작은 실수 하나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놓았는지 그 무게가 지금 이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마리는 결국 엄기분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저도 원장님 일어나실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것이 마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습니다. 오후 5시, 엄기분이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은 빠르게 병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이사회 보류를 결정했던 황병철에게도 즉시 전달됐는데요. 황병철은 곧바로 이사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엄기분 원장님이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오늘 임시 이사회에서 올라온 원장 대행 선임 안건은 원천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위임장의 진위 여부도 원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별도로 법무팀에 검토를 의뢰하겠습니다. 그 연락은 결국 진기식에게도 닿았습니다. 진기식은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멈춰섰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위임장의 진위를 법무팀이 검토한다는 건 위조가 밝혀질 수도 있다는 말이었는데요. 진기식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도망쳐야 하는 건지 아니면 버텨야 하는 건지. 진기식은 한동안 복도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강마리는 퇴근 준비를 하며 의국에서 가운을 벗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긴 하루였는지 생각하니 몸이 무거웠는데요. 엄기분의 의식 회복, 진기식과의 대면, 이풍주와의 대화, 그리고 이강세와의 짧고 어색한 조우까지 감정이 너무 많이 소모된 하루였습니다. 마리가 가운을 옷걸이에 걸 때 이강세가 의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세도 퇴근 준비를 하러 온 것 같았는데요. 두 사람은 또 마주쳤습니다. 오늘 벌써 몇 번째인지 몰랐습니다. 왔어? 강세가 말했습니다. 퇴근하려고요. 나도.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짐을 챙겼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각자의 일을 하는 이상하게 어색하고 이상하게 익숙한 시간이었는데요. 강마리, 강세가 불렀습니다. 네. 엄기분 원장님 의식 회복한 거 알지? 네, 알아요. 강세가 가방을 들고 마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다 정리될 것 같아. 풍주 씨가 내 생부라는 것도 그렇겠죠. 마리도 가방을 들었습니다. 강마리, 왜요? 괜찮아? 마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사이를 두다가 입을 열었는데요. 모르겠어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강세가 마리를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리도 강세를 바라봤지만 먼저 눈을 내렸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마리가 의국을 나섰습니다. 강세는 마리가 나간 뒤에도 잠깐 서 있었습니다. 마리가 닫고 나간 의국 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는데요. 강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강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맞아. 하지만 가슴이 너무 쓸쓸했습니다. 저녁 7시 강마리가 하숙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 앞에 강민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마리가 좋아하는 분식집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요. 아빠, 배고플 것 같아서. 강민보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마리는 그 봉투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왜 이래요? 직접 사다 줘요? 직접 주고 싶었어. 두 사람은 하숙집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봉투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꺼내 먹기 시작했는데요. 별말이 없어도 편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진기식 과장님 위조건 얘기 들었어. 강민보가 말했습니다. 법무팀에서 검토 들어간다고요? 응. 내가 아는 변호사한테도 연락해뒀어. 필요하면 도움받을 수 있어. 마리가 떡볶이를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고맙기는. 강민보가 순대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네. 이풍주 씨가 오늘 나한테 전화했어. 마리가 먹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마리한테 잘 대해달라고. 자기가 아직은 어색하게 굴 것 같은데 나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해해달라고. 마리는 잠깐 멍했습니다. 진짜요? 응. 그 사람 나름 마음을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 마리는 밥상을 내려다봤습니다. 이풍주가 강민보에게 전화를 했다는 게 뜻밖이었습니다. 뭔가 어색하고 투박하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마리를 챙기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빠는 어때요? 이풍주 과장님이 저 생부라는 거. 강민보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복잡했어. 강민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28년을 딸로 키웠는데 갑자기 생부가 나타났으니까. 그렇죠. 근데 있잖아, 말이야. 내가 이풍주 씨한테 지지 않을 자신 있어. 네. 강민보가 마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생부일 수는 있어도
아버지로서 말이 편인 건 나야. 그건 누가 뭐래도 안 바뀌어. 마리의 눈이 고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빠르게 눈을 깜빡였는데요. 아빠, 왜? 고마워요. 강민보가 웃었습니다. 떡볶이나 먹어. 두 사람은 웃으며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쌓인 것들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밤 9시, 이강세는 혼자 옥상에 나와 있었습니다. 엄병원 옥상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는데요. 강세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끼어 있었는데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강마리에게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밥은 먹었는지, 엄기분 원장님 만나고 나서 어떤 마음인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세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물어봐선 안 됐습니다. 신경 써선 안 됐습니다. 거리를 둬야 했습니다. 강세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기분 원장이 의식을 회복했고 이풍주가 마리의 생부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강세는 마리의 삼촌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할 수 없을 터였습니다. 강세는 그 사실이 무겁게 내려앉는 걸 느끼면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요. 강세는 그 빛들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좋아했습니다. 분명히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게 운명이라고, 마침내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 운명이 이렇게 잔인하게 꼬여버린 줄은 몰랐습니다. 강세는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강마리, 속으로 부르는 이름은 소리가 없어도 아팠습니다. 같은 시각, 엄기분의 개인 병실. 엄세아는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기분은 많이 피곤한지 자꾸 눈이 감겼지만 자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남아있는 사람처럼 눈을 버티고 있었는데요. 엄마 자, 내일 말해도 돼. 세아야. 엄기분이 딸을 불렀습니다. 왜 엄마? 진기식. 조심해야 해. 엄세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사람 믿으면 안 돼. 엄기분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위임장, 내가 쓴 거 아니야. 엄세아는 잠깐 말을 잃었다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겠어, 엄마. 내가 처리할게. 엄기분이 그제야 눈을 감았습니다. 편하게 자는 게 아니라 힘겹게 눈을 내리감는 것이었는데요. 엄세아는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황병철 이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사님, 위임장 위조 맞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내일 법적 절차 진행해 주시겠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엄세아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진기식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강마리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민보가 다녀간 뒤로 마음이 한결 나아졌는데요. 완전히 나아진 건 아니었지만 조금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리는 핸드폰을 들어 이풍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은 문자였는데요. 과장님, 오늘 커피 같이 마셔서 좋았어요. 보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너무 어색한 문자 아닌가 싶었는데요. 하지만 취소를 하기도 뭐해서 그냥 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다음에 또 하자. 밥도. 마리는 그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이풍주 같지 않은 문자였습니다. 항상 차갑고 무뚝뚝한 사람이 밥도라는 말을 한다는 게 뭔가 귀여웠습니다. 마리는 핸드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을 언제쯤 부를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강민보가 아버지고 이풍주도 아버지인 것이 아직은 어색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풍주가 강민보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 그리고 방금 이 어색한 문자를 보낸 것, 그런 것들이 조금씩 마리의 마음에 자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되면 진기식의 위조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었습니다. 엄기분이 직접 위임장을 부정했으니 법적으로 진기식을 막을 수 있을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이풍주가 마리의 생부라는 것도 공식적으로 정리될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나면 강세와의 관계도 공식적으로 정해지고 맙니다. 마리는 그 생각에 눈을 다시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는데요. 괜찮아. 마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 알면서도 좋아했던 거잖아. 어쩌겠어. 어떻게든 살아야지. 마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편하게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병원 방향에서 오는 바람인 것 같았는데요. 마리는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엄기분이 모든 것을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강마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셋인 딸이 이제 진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가요. 다만 한 가지 마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강세가 오늘 밤 옥상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병원을 내려오다 중환자실 앞을 지나쳤다는 것. 그리고 엄기분 원장이 잠깐 눈을 뜬 그 순간 강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것. 엄기분이 강세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간신히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참 힘들겠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강세는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오면 조금 더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